안녕하십니까, 통인입니다. 오늘은 정일주의 갑진년 신수, 정축일, 정묘일, 정사일, 정미일, 정유일, 정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일주가 갑진년은 정인과 상관해입니다. 정화일주가 갑진년에는 이 간목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생화가 되는데 목극토를 달고 온 목생화입니다. 정인 입장에서는 목극토를 하는 거고, 정화 입장에서는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가고 싶은 겁니다. 갑진년 자체를 정화일간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인성 간목을 소화하지 못하면 정화일간은 갑진년에 공부만 하다가 끝납니다. 목생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간목을 소화하는 게 정화일주는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소화하는 그 과정이 명마다 다 다릅니다. 정화가 힘이 있는 정화, 근이 있는, 근기가 잘 되어 있는 정화 같으면 목생화를 하는 게 빠릅니다. 정화는 목을 자기 기준에서 끌어들입니다. 간목을 자기 입장으로 타겟팅을 해서 끌어들이죠. 그래서 간목을 소화하지 못하면 오래 걸립니다. 소화를 하려 하니까 소화를 못하면은 그것을 목다화식이라 그럽니다. 원래 목다화식은 목이 많아서 불이 꺼진다는 얘기인데, 이 정화와 간목의 관계는 정화가 간목을 소화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목다화식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을 소화하지 못하면 오래 걸리죠. 소화를 하려 하니까 소화 못하면 그것을 목다화식이라 하는데,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타이밍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성을 소화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자기 기준에서 소화해 내야 되는데 오래 걸리고 소화해내지 않으면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소화를 해내야 진토라고 하는 상관으로 자기 에너지를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 상관을 달고 왔으니까 배운 것을 바로 쓰겠다는 뜻이죠. 문서를 잡아서 상관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정화일간한테 갑진년은 행동적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진토라는 것이 앞서면 간목이 소화되기 전에 간목을 쓰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자격이 나올 것처럼 하고 오픈하는 것이다 이거죠. 허가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고 문을 연다 이거죠. 그런데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이 파묘상관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간목이 정화를 목생화를 해서 화생토가 돼야 되는데, 정화가 간목을 소화하는 게 힘드니까는 간목이 그대로 목극토를 하죠. 그래서 토를 갖다가 억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인성이 상관을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파묘상관 그럽니다. 인성에 의해서 상관이 억압되는 거죠. 정화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하는 일이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화일간은 정화의 근이 어떻게 되느냐다 이겁니다. 또 갑진년을 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 금극목을 해야 되죠. 정화가 금을 본다는 것은 인성을 끌어들이는데, 인성을 배우는데, 인성 입장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금이라는 현실적인 것, 지금 주어진 조건, 가시적인 걸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서 재극인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정화 입장에서 경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갑진년에 정화가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화해용량입니다. 화해용량. 정화가 근이 없어서 용량이 약하여 인성을 소화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공부해서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내가 배워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내가 법을 공부해서 내가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거죠. 내가 금방 배워서 내가 써먹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이 없고 용량이 약한 정화가 갑진년을 쓰려고 하면 인성을 소화해내야 되니까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데 소화가 안 된 채로 아침을 맞이하는 격이다 이거죠. 그러면 진토로 자기 에너지를 쓰는데 자격 없이 쓰는 거다 이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토가 투간한 명입니다. 토가 투간한 명입니다. 토가 밖에 나와 있다면 간목이라는 인성을 쓰는데, 간목은 토라고 하는데 목적되어 있습니다. 간목 정인 입장에서는 토재를 목적한 거다 이거죠. 간목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간목 입장에서는 재가 되죠. 그래서 토재를 목적하는 거다 이거죠. 천간에 기토나 무토가 나와 있으면 공부하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목이 토의 입장에서 한다 이거죠.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나 어쨌든 결과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에 금이 있으면 그게 경금이 아니라도 됩니다. 경금이 최선인데 경금이 아니라도 신금이라도 된다. 아니면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어도 됩니다. 간접적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금극목의 조건으로 정화가 인성을 쓰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인성을 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자격, 문서, 허가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죠. 인성이 소화가 안 되면 뭔가 결정돼서 허가를 해준다고 결정은 되어 있는데 생각처럼 잘 허가가 안 나오는 거다 이거죠. 이런 것이 화가 발달되어 있든지 금이 있는 명들은 인성을 자기 입장에서 컨트롤을 하니까 갑진년이 유리한 조건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문서들이 이렇게 드러나려면 진월 앞에서 진월 월운을 보면은 갑자 을초 병인 정묘 모진 갑진년 운이 갑진년에 월운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문서들이 드러나려면 진월 앞에서 진행되는 것은
목 중심에, 여기 목이 많죠. 이렇게 목 중심에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정화일관이 일찍 뭔가를 실행하려는 것은 갑진년에 조심해야 합니다. 화나 금이 발달되어 있다면 진월쯤 되면 가시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월 기점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정화일관이 갑진년의 자격을 따서 오픈하려고 한다면 되도록 전반기에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서둘러서 오픈하려 하지 말고 서둘러서 자격을 만들려고 해야 한다 이거죠. 자격 완성, 인성을 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못되면 꼬인되거나 허가가 안 나고 또 일은 진행이 되고 지지에 상관이 와서 일은 진행이 되는데 허가가 안 납니다. 꼬일 때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정축일이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운세가 벌어지냐. 여기서는 뭐예요? 믿을 게 갑목밖에 없어요. 지지의 축토와 진토 식상이 왕성하죠. 그래서 지지의 식상을 인성이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죠. 정축일주가 주변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지지만 말한다면 갑목이 식상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죠. 갑목이 와서 목극토를 하는 것만으로 식상 정리가 일어납니다. 행동하는 것, 자기가 밖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 소모되던 에너지가 일정 부분 정리되고 침착해집니다. 그런데 정화가 갑목을 해내지 못하면 그냥 갑목에 의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정화가 그것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정화 입장에서 주도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갑목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정인이 왔으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인적인 외부의 조건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상을 컨트롤해라. 만약에 정축일주가 토를 컨트롤하는 것이 잘 안 돼 있다면 갑진년의 일정 부분 외부의 자격을 가지고 오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쓰든지 하면은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을 소화를 못하면은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이것은 선택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후반부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식상을 다루는 자격을 완성하는 거죠. 갑진년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본인이 자격 없이 하던 일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받습니다. 문서가 나한테 내려오는 거죠. 소화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겠죠. 정화가 소화하지 못했는데 인성을 내 것처럼 끌어당겨 쓰려 하고 내 것처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발생이 안 되려면 밖에 있는 정인을 인정하고 그 정인에 부탁해야 됩니다. 식상을 조절해 달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 말뜻은 다시 얘기하면은 정화가 정축일주가 갑진년은 뭐예요? 이 식상이 많아서 식상을 조절하는 것이 갑목이 중요한 건데 이 갑목 정인을 내가 소화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갑목 정인을 자격을 딸 수가 없으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토를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인을 소화하지 못하는 정축일주는 갑진년에 외부의 갑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을 한다 이겁니다.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영어 학원을 차렸는데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 학원을 차렸다.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영어 공부를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려놓고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영어 선생을 영입을 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다 이거죠.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냐면은 영어를 마스터하기를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혹은 어른이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 등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조절해라 이거죠. 나는 그것을 수습을 못하는데 간목은 그것을 수습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도움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활동하면은 대체적으로 내년이 무난한 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끝까지 내가 인성을 끌어들여서 해결하겠다고 내 걸로 인성을 소화해서 하겠다 하면 어렵다 이거죠. 만약에 사주에 경금이나 사화나 우화나 병화가 있다면 간목을 소화하는 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앞에서 벌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충분히 소화해서 진행해라. 여름을 지나서 진행해라. 결정해라. 당연히 정인이 왔으니까 문서가 움직이죠. 식상을 쓰기 위한 문서입니다. 정인 입장에서는 토를 다루는 게 제이죠. 갑진년의 정인만 잘 다루면 정화일가는 돈이 된다 이겁니다. 문서로, 자격으로, 허가권으로. 허가는 여러 가지가 있죠. 허가를 받는 것도 되고 지적 재산권도 되고 무용적 재산권 이해로 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인에 다 속하죠. 그런 것들로 목국토 하는 거니까 목국토 하면 다 돈이 된다 이겁니다. 간목이 생목으로 와서 생산적이고 재물과 접점이 가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국토가 잘만 되면은 재물로 전환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거죠. 연애는 정리하고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이성이라면 정리하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야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 안 하고 끌고 가면은 부담이 생기고 갈등만 초래한다 이거죠. 가을부터 그러면 좋아집니다. 공부는 가을 이전에는 잘 안 됩니다. 후반기 가야 한다 이거죠. 매매도 가을 이후에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트러블만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도 가을 이전에는 서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불화와 짜증만 나게 됩니다. 정의 일주를 해보겠습니다. 정의 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일지가 관이죠. 그러면 상관이 일지관과 뭐예요? 원진 관계를 이룹니다. 정의 일주가 습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진토도 또 습하죠. 그러면 공간적 구성에 대한 불편함이 따라온다 이거죠. 습이 습을 만났으니까 섞이죠. 진의 원진은 섞이는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습과 습이 만나서 조절이 안 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과 식상이죠. 관과 식상. 관과 식상이 원진이라 관은 뭐예요? 직장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남자 명예이고 상관은 뭐예요? 나의 욕망 행위인데 이것이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부부간에는 성적인 트러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직장인은 승진이 안 되고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의 트러블이나 인간관계 갈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연애가 잘 안 되고 기혼자는 남편과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손상이 일어나고 관제수와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습니다. 문서 매매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갑진년은 요령 피울 생각하지 마세요. 요령 피우려다 더 일이 엉킵니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거죠. 사주에 진의 원진이 있는 분들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옷장에 있을 옷이 옷장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옷장에 또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섞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리한 게 효과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게 간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열쇠입니다. 해결사입니다. 간목을 어떻게 쓰느냐다 이거죠. 그런데 정화가 이 간목을 소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정인을 소화하려 하지 말고 정인에게 맡겨라 이거죠. 전문가를 불러다 써라. 정인은 해중의 간목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갖고 있던 정관에서 나간 거죠. 그것은 관의 룰 같은 거고 관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성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소화하려 하지 말고 관이로 주어진 것을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저 간목으로 관적 태도나 조건들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정화의 일주한테 굉장한 부담이 된다 이거죠. 소모적인 거예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정의 일주한테 간목의 효과는 시작은 빠르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하는 것은 일찍 갑자올이나 병인월에 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목생하러 연결되는 고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 관에서 출발하는 간목이 해중의 간목이 나와서 갑진년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인식되는 것은 굉장히 빠른데 내 걸로 소화하는 것은 오래 걸린다 이거죠. 견뎌내서 인정받는데 까지는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월 지나서 순월까지는 가야 하죠. 전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일주가 만약에 천간에 임수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내년에 관인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 해인데 앞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갑진년의 인성적 결과가 나타나는 게 가능성이 이미 드러나 있죠. 이때 건넘고 나대면 승진이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잘 참고 여름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후반에 잘 마무리를 할 때 자기 관을 소화해내는 힘이 형성됩니다. 속도가 늦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화가 간목을 보고 소화해내는 시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부담스럽고 오래 걸리죠. 바로 될 것처럼 정화는 간목을 끌어들여 바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되죠. 늦추어서 관찰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주에 화나 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공부는 가을 이후나 성적이 잘 나오고 매매도 전반기는 잘 안 되고 후반기 가야 됩니다. 건강도 전반기는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유일주가 갑진년을 보면은 일지에 금을 갖고 있죠. 그러면 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지의 재로, 일지의 재가 있다는 것은 이걸로 이미 판단 선택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재니까 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한다. 결과를 자기식으로 분석해서 일정 부분 예측하는 게 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재죠. 편재는 직관적 예측이다 이겁니다. 전체적 구성으로 정제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예측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정제하고 편재는. 정유일주가 갑진년을 만났다는 것은 인성을 받아들이는데 긍긍목을 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이거죠. 인성을 자기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에 써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관은 일지의 유군과 연결이 돼 있죠. 이런 명들이 내년에 인연으로 연결된다면 이성에 대한 결정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달고 와서 일지하고 합이 들어와서 인연이 되는데
인성이라 결정하라는 것이고, 계면연에는 살을 달고 와서 묘유충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묘유충을. 그러니까 충이 되고 다음 해에 갑진년에는 합이 되죠. 진묘합으로. 이것은 외로웠다가 확 풀리는 거죠. 그러면 쏠림이 형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금으로 자기식 예측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가당착이 될 수도 있죠. 진유합이 된 상태로 간목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됐다는 것은 감정적 쏠림이 형성된 상태로 합리화시켜서 인성을 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이면 그러한 조건들이 합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정축이나 정해일처럼 간목에 맡겨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축이나 정해일은 간목이라는 인성에 맡겨야 합니다. 인성을 소화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해일제는 자기식으로 인성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인성을 나누어서 분석해서 필요한 것만 끌어들이려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그것이 긍극목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긍극목을 하는 겁니다. 목이 인성인데 부담스럽다고 했죠. 부담스러우면 쪼개야 되죠. 나누어서 목의 인성 중에서 필요한 것으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불을 떼는데 장작이 크면은 불 피우기가 어렵죠. 그러면 도끼질을 해서 긍극목을 해서 쪼개서 불을 붙이면 잘 붙죠. 그런데 이것이 천간에 있고 이건 지지에 있잖아요. 쟤는 지지에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지는 않다 이거죠. 일지유금으로 자기식으로 예측이나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문서를 받아들이죠. 결정하죠.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자기식의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인성이 부담스러운데, 제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극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정유일주는 갑진년에 상당 부분 자기식으로 인성을 소화해서 레벨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관을 달고 와서 배워서 쓰는 겁니다. 상관생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재적 증식이라든가 재적 정리 등이 갑진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진월까지는 살펴보고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진월쯤 되면은 구체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유 있게 한다면 신월 가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느 자격을 얻었다,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되고 매매는 가을 이후가 좋습니다. 정미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정미일주는 정축일주, 아까 했던 정축일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축일주는 습하죠. 그래서 갑진이 와서 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습을 해결하는 것은 간목밖에 없습니다. 간목을 소화하지 못하면은, 간목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갑진년에 진토와 축토에 대한 섞임, 축지는 뭐예요? 수가 암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의 문제다 이거예요. 수의 문제. 그러니까 수의 문제가 내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의 문제가 뭐예요? 정화일주에는 관이죠. 수는 뭐예요? 지나온 거죠. 지난 이민계묘, 기해경자신축 이민계묘로 지나온 거죠. 갑진년의 정인으로 수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거죠. 축진, 이렇게 습하게 되면 경계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경계나 구역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수는 간목을 끌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이 토를 조절하지 못하고 습을 조절하지 못하면 관제가 일어날 수 있고 영역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지에만 있으면 기능적인 문제가 야기되지만, 천간에 수가 있는 명들은 관제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간목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소화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건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정미일주는 미토를 쓰는 것 때문에 미토에 뭐예요? 자기의 근을 갖고 있죠. 근을 갖고 있고 미토의 에너지는 바로 완성 직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미일주는 업되어 있습니다. 곧 완성될 것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본인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지 미토에 여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미중 정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라고 그러죠. 정미는 일지 미토에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업되어 있는 것이 정미일주입니다. 그것이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주변을 따뜻하게 한다,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잘 풀어낸다, 설명을 잘한다, 해설을 잘한다, 소근소근 속닥속닥을 잘합니다. 정미는 결과를 인식하는 게 구체적이고 빠릅니다. 바로 금방 끝날 것 같은 게 정미일입니다. 감각이 빠르죠. 갑진이 온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온 거죠. 진에서 출발한 것은 오래 걸립니다. 계절을 넘어가야 하니까. 미에서 출발한 것은 바로 결실을 얻는 겁니다. 한잠 자고 나면 결실이 되어 있는 것이 미입니다. 그런데 진은 여러 날을 지나야 되죠. 계절로 말하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맞이해야 결실이 되는 겁니다. 진으로 시작되는 농사는 한철을 지나야 된다 이거죠. 미에서 시작하면은 바로 그 계절에 수확하는 겁니다. 정미는 감각적인 것, 그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작고 디테일한 것에 예민하고 빠르죠. 갑진을 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갑진이 들어오면서 정미일주는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일정 부분 다운되죠. 정미는 업돼 있는 그런 에너지가 돼 있는데 갑진이 오면 다운이 되죠. 긍정적이면 속도가 조절이 되고 들떠 있는 것, 너무 빠른 것을 잡아줄 수 있다 이거죠. 간목이 이질적인 진토와 미토를 진에서 농사 짓는 것, 미에서 농사 짓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두 번 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따블로 들어오죠. 간목을 소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정미일주면 용량이 꽉 차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용량적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신이 간목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건넘는 거죠. 시간을 좀 주고 한 텀만 두면 정미일주가 갑진년을 충분히 소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간목을 잘만 활용하면 의외의 수확을 챙깁니다. 간목이 다루는 토가, 이 토가 간목에서는 재죠. 이게 돈이 된다 이거죠. 정화일간은 갑진년에 간목이 다루는 토가 재물로 들어옵니다. 인성으로, 문서로, 허가권으로, 지적 재산권으로 토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돈 법니다. 그런데 간목을 소화하지 못하면 토들을 제압할 수가 없죠. 에너지는 나가는데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일을 저질러 놓고 내 거를 투자를 해놓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거죠. 피드백이 잘 안 됩니다. 핵심은 간목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앞에서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여름을 지나야 한다 이겁니다. 정미일주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정축이나 정해일주들은 갑진을 바라볼 때 아예 늦다고 인식을 합니다. 간목을 소화하는 것도 아예 간목 입장에 맡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미일주는 간목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감각에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미일주의 장점이니까. 그런데 갑진을 소화하는 것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돼야 한다 이거죠. 연애는
옛날 인연은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후반기가 연애가 잘 되는 편이죠. 매매도 후반기에 결정하시고 공부도 후반기에 성적이 나옵니다. 정사일주를 해보겠습니다. 정사일주가 갑진을 만나면 정사일주는 일지의 화를 갖고 있죠. 그것이 겁재래도 화의 용량을 확장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사화도 화니까 화라는 덩어리로 볼 때는 화의 용량이 충분하죠. 목생화로 끌어들이는 힘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거죠. 간목을 소화해낸다 이거예요. 정사일주는 갑진을 쓰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합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갑진년에 인덕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혹은 전혀 인연이 없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좋은 사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갑진년에 진토라는 상관으로 화생토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배워서 쓴다가 갑진년이다 이거죠. 인성으로 상관을 쓰는 겁니다. 갑진년이 아주 좋은 해죠. 정사일주는 갑진년에 인성만 소화해내면 그냥 씁니다. 화생토 하기 위해서 목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세군이 간목이니까 세군이 간목이니까 배워서 자격을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화생토를 하라 이겁니다. 인성만 잘 소화해내면 화생토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정사일주는 내년에 갑진년에 뭔가를 시작을 해서 진행하는 거에 속도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제대로 조절해서 쓰는 운입니다. 정사일주한테 갑진년은 좋은 운 중에 하나죠. 정사일주는 이미 갑자울에 스타트가 걸리고 병인을 되면은 뭔가를 시작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빠른 병들은 진월쯤 되면 가시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을 진행해도 큰 탈은 없습니다. 정사일주는 배워서 쓰는 것까지 아주 잘 돼 있죠. 상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상관 폐인적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정사일주는 갑진년이 상관 폐인의 해입니다. 상관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끌어들이고 당연히 자격은 진토로가 하는 목적 부여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토가 없다면 목적 없이 배우는 거죠. 어디에 쓸 거라고 정하지 않고 하는 건데 갑진으로 왔다는 것은 목국토로 돼 있는 것을 쓴다는 것이죠. 갑목은 자신이 달고 온 진토를 극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갑목이 뭔가를 시작하는데 진토를 조절해서 쓰겠다. 진토는 섞는 것, 새로워지는 것, 전환하는 에너지인데 그걸 갑목이 조절해서 쓴다 이거죠. 화 입장에서 진토는 화가 변화하고 섞임을 만드는 거에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사일주한테 갑진은 뭔가 새로운 전환, 시도, 공부, 자격 만드는 거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출발은 공부에서 출발해라 이거죠. 자격을 만드는 거에서 출발해라. 자격을 갖고 뭘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화생토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정사일주는 괜찮은 운입니다. 정사가 조금 선을 넘으면 열성으로 전환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로는 빛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나 명암 조절 이런 것들이 갑진년에 모두 일어납니다. 정사일주들은 갑진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 판을 형성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갑진년은 새로운 자격을 만들라는 것이죠. 갑목이 온 거니까 정화한테 갑목은 인성이고 자격인데 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던 자격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새롭게 정사일주한테는 그런 면에서 좋은 운이다 이거죠. 자기가 하던 거 확 팔을 엎어서 전체를 바꾸는 거, 자격 또는 자기 하던 패턴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수험생은 입시운이 좋고 공부가 잘 됩니다.
일반 자격증 공부도 잘 되어 자격증을 따는 운이죠. 문서운이 좋아서 부동산 매입 등도 좋고 투자도 좋고 인허가 등도 잘 딸 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좋습니다. 정묘일주를 하겠습니다. 정묘일주가 갑진년을 보면은 목다 화식이 되죠. 또 습을 이게 습이고 이것도 습이죠. 습을 또 갑목이 해결해야 되는데 갑진도 갑목이 원래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진토 때문에 생산성이 더 큽니다. 목생화가 화중심으로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정묘는 일제 묘라는 습을 갖고 있습니다. 묘 편인은 빠르고 결과 중심의 편인입니다. 그런데 갑목은 시작 중심이죠. 원인 중심으로 늦습니다. 소화하는 게 늦다 이거죠. 정화가 정묘일주로 되어 있으면 기민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순발력이라든가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습을 상정으로 되면은 이게 습하기 때문에 습을 상정이 되죠.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습을 상정으로 되면 약간 똘기가 있습니다. 접촉 불량이죠. 어떤 때는 접촉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진년이 왔으니까 굉장히 부담이죠. 정화한테는 정화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용량 확보가 안 돼 있다면 금이 있어서 금극목해서 인성들을 통제해 줘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정묘일주의 갑진년은 말 그대로 부담입니다.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묘라고 하는 빠르고 신속한 결과 도출에 인성을 쓰다가 갑목이라고 하는 정인 즉 오래 걸리고 늦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자꾸 편법을 동원한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소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정묘일주가 갑진년이라는 운에 다른 식의 갑목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묘목이 편인으로 내가 공부를 해왔는데 올해 이 갑진년에는 갑목이라는 자기가 쓰던 방식이 아닌 다른 걸로 공부를 한다 이거죠. 대체적으로 건너는다. 제대로 차곡차곡 하지 않는다 이거죠. 레벨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과 화의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정묘일주는 갑진년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인성 혼잡적 코드입니다. 인성 혼잡. 편인의 정인이 왔기 때문에 인성 혼잡적 코드이 돼요. 그리고 목다 화식이 연결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또는 자격이 완성되지 않는 것 자기식의 전문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인 때문에 정인이 왔다는 것은 정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정인의 방법은 뭐예요? 일반화하는 건 누구한테나 통용되게 누구나가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순차적이고 전체성이 모두 정인의 에너지죠. 어디 한 부분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모두 통용되어야 한다 이거죠. 전체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훅 건너뛰어 갖고 어느 챕터에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정인이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곡차곡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인인데 정묘일주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편인이기 때문에. 정묘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호로록 하고 다 된 거다 이거죠. 자기한테 꽂힌 부분만 필요로 하는 것만 하는 게 정묘의 편인이죠. 갑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묘는 자기 시계 묘의 편인적 방법이 잘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죠.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 정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라. 차곡차곡 도장 받아서 해라 이거예요. 정묘 편인은 급행으로 하고 싶은 거죠. 옛날 루틴대로 빨리 해보세요. 안 된다 이거죠. 문서 조심하라 이겁니다. 계획서를 잘 써라. 도장 잘 찍어라. 잘못된 문서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조심하고
잘못된 정보로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거면 전문가한테 의뢰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조심하시고 정묘일주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성이 과다해지면 첫째가 건강 챙겨야 됩니다. 정묘일주가 갑진년에 금이나 화의 용량적인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건강 챙겨야 됩니다. 인성적 문제니까 생각이 많아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머리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뇌출혈 등은 조심해야 됩니다. 명예 조토가 있다면 조토가 있다면 무토나 미토, 술토 이런 것이 있으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습니다. 토들이 목국토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안정된 영역. 습토는 명에 습이 돼 있기 때문에 진토까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축토가 있거나 진토가 또 있으면 굉장한 부담이죠. 해결이 안 됩니다. 천간 기토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묘일주가 전반기에 뭔가 일을 벌렸다. 문서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거나 뭘 진행했다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문서 조심하고 자격 문제, 괜히 자격 있다고 뻥치지 말라 이거죠. 그냥 대학 중때 했으면 사실대로 써라 이겁니다. 대졸이라고 뻥치지 말아라. 부담으로 온다 이게. 정묘일주가 미토가 있다면 편인을 안정적으로 잘 쓰는 겁니다. 식신에 맞춰서 정화한테 상당 부분 도움이 된 거죠. 이런 편인을 쓰기 위해서 식신이라는 미토와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검증된 편인이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또 지금에는 미토나 술토가 명중에 있으면은 검증된 겁니다. 묘술합으로 술중의 정화로 연결되어 때문에 이런 편의는 자기 목적을 충분히 갖고 타켓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조심해 봐야 한다 이거죠. 계면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정묘일주한테 인성 문제는 계면년부터 불거졌다 이거죠. 계면년에 살인으로 왔지 않습니까? 습의 부물로 진행된 겁니다. 그때 편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 했다면 갑진년에 모두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거죠. 덮어서 가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대로 해라. 만약에 계면년에 저지른 것이 없으면 갑진년에 뭔가를 하려면 천천히 하라. 원칙대로 해라 이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챕터만 읽지 말고 다 읽어야 한다 이거죠. 편인의 특징을 찾아보고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읽는데 다 읽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갑진년의 정묘일주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천천히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관까지 달고 와서 어려워집니다. 시끄러집니다. 정묘일주는 갑진년에 운동하고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개운법입니다. 신월 전에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라. 연애는 잘 안 됩니다. 공부도 잘 안 됩니다. 매매도 잘 안 됩니다. 단 화가 있거나 금이 있으면 전화위복이 되죠. 부부지간도 소통이 안 돼서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운이 나쁘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4주 전체 구조를 봐야만이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패턴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